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이제 대신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없는 건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과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성과 위주의 기자회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정도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모아놓고 어떤 질의응답을 받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식의 행보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유는 사실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국민이 열망한 이유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정상화하는 과정이 좀 1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더 걸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교를 외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 국제 정서를 반영한다 그러면 외교는 경제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공급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외교를 갖다가 외교 문제로만 보거나 국방의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살아갈 앞으로 경제 기반을 닦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소위 폄훼하는 이런 발언은 결코 외교에 좋지 않고 결국은 국민의 가장 관심이 많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외교 분야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외교 성과에 대해서 이제 자평을 했었죠. 가장 이제 변화된 것이 이제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 부위원장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 부분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는 호갱 외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로 자화자찬을 하지 않겠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자화자찬이었고요. 특히 지금 자화자찬이 외교안보 분야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년 이렇게 평가를 하면 사실 경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딱히 우리 국내 경제 상황도 좋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요. 정치는 계속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로 국민들한테 성과를 좀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분야로 좀 저는 외교 안보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럴 때 명확히 이전 정부원은 정말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데 나는 이걸 새로 복원했다. 이런 데 굉장히 방점을 두면서 자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성과가 부족한 것을 외교나 이쪽의 성과로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 평가도 사실은 다른 겁니다.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지표가 있는데 외교는 한미동맹 복원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 대응을 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 왜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역사를 다 무시하느냐. 그리고 한미일 이런 삼각 동맹에 우리가 왜 너무 그 아래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지금 성과가 자랑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1년의 성과를 여기에 좀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역사를 너무 과거 역사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방금 나왔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라는 것을 해당 정부의 단락적으로 정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또 그렇게 노력해 볼 만한 여건이 있었거든요. 한일 관계를 보시죠.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각해서 이게 뭐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각해서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도 광복절 날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현타가 오신 거죠, 소위 말하면. 관계 개선은 필요한데 관계 개선을 못 해 오셨잖아요. 그럼 그 필요한 관계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연이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해보니까 이게 낫겠더라 해서 바뀌어오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한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결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저 결단을 보지 않는 것이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같은 경우에도 북핵의 어떤 한미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이것도 뭐 좋은 의도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핵 고도화하고 미사일 고도화 시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중로에 계속 우리가 뭐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미사일에 날라오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만나가지고 뭐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보시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 좁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 자유경제 질서에 편입되게 된 그 과정도 보면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사실 받았어요. 용인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급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중국 주도의 1대1에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에 포함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중국에 포함되는 데에 대한 민주당도 그건 찬성 안 할 겁니다. 그럼 미국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정세를 반영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비춰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뜬금없고 맥락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과 또 야당의 입법 독주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때문에 좀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솔직히 있었다라고 이제 소회를 밝혔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는 전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았다. 이거는 전임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국민들한테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놀랍습니다. 국민들이 취임 1년에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을까요? 아,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좀 미흡했고 앞으로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1년 평가라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성과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걸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일방통행식이거든요. 국민들한테 1년을 이렇게 해왔고 목표는 얼만큼 달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국민과 산을 함께 가겠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뭔가를 1년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기념을 하고요. 잘못한 거는 반성을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대통령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제, 특히 이제 야당 탓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점 야당과의 이런 대화는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개인이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야당의 탓을 했다라고 좀 보지 않는 것이 앞에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어떤 동의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렇게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대비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거대 야당이 사실 협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를 국민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야당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는 맥락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더 강자예요. 워낙 큰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양보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양보한다는 것은 개혁과제를 추진하지 않든가 행정부 수반에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분명한 그 인식은 야당이 협조를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다. 대통령 협조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의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었다는 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야당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상당히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이 물론 행정부의 수반이고 의회가 다수가 야당이 닫고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의 책임자고요. 어떻게 보면 사내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보이고요. 두루두루 봐야지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야당과 뭐 정치 이런 걸 보는 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더 가진 자로서 좀 더 너그럽게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이 훨씬 원활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취임 1주년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33%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데요. 자, 이 성적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의 기반 자체가 없었어요. 출발 자체에서 좀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고요. 예. 대선에서 47.8%인가 이렇게 얻었지만 어쨌든 50% 잠깐 넘겼다가 꾸준히 30% 내지 심지어는 2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저 지지율 하락도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율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말은 뭐냐면 정책 위주의 국정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진보나 어떤 진영에 기대지 않고 정책 위주의 실용 정책 위주의 정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영에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주의 아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저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민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개혁 과제를 시작하게 되면요. 정책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3대 개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개혁 과제 추진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지금 지지율에 연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단임제를 한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